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로엠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예전에 이름은 신일본 제철이었죠. 지금은 이제 이름이 신일철 죽음인데요. 1억 원씩 배상하라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13년 8개월 만인데요. 먼저 이번 소송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7년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2005년 피해자들은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에 고법에 내려보냈고, 고법은 피해자 한 명에게 1억씩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신일철 죽음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에 그 신일철 죽음이라는 일본 제철 회사가 재상고를 한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일본의 최고재판부는 1965년에 우리나라는 이제 고 김종필 전 총리가 대표로 협상을 했죠. 1965년에 한일 기본협정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일본 최고재판부가 그 손해배상에 어떤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쟁점이 뭐가 달랐죠? 핵심 쟁점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게 개인배상 청구권이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본과 1965년 체결한 한일 기본협정이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위한 협정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협상이지 개인이 어떤 회사한테, 일본 회사한테 청구권을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 말인 거죠. 우리 법원의 판단은. 자, 그러면 총 4분이 이번에 그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제기하신 건데요. 한 분만 살아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피해자 유족들이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법조계에 따르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강제징용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유족이 손해배상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 1억 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줘라라고 판결했지만 일본 회사 그 신일철 죽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네, 그러면은 보통 우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압류 조치나 이런 걸 들어가잖아요. 네, 재산을 일부러 뺏어서 그 피해자한테 주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가능한가요? 네,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소송으로 불리는데요. 신일철 죽음은 2012년 기준으로 그 포스코 지분을 3%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지분에 해당해 그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요. 그 자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 자산 압류는 불가능한데요. 앞서 일본이 신일철 죽음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포스코 지분을 강제 매각을 해서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소송을 내신 분은 돌아가신 분 3분에 이제 현재 생존해 계신 분 4분이 내셨는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꽤 많은데 네. 그분들도 이제 많이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은 총 1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족 962명이 총 87곳의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사실상 개인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은 만큼 진행 중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해당되는 기업도 87곳이고요.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1965년에
한일 간의 국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 판결은 네. 어긋난다라는 게 이제 일본 측 주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과 일본 사법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놓고 정반대 판결을 내놓아서 양국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일 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 차관이 일본은 외교 분쟁으로 보고 그것에 따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가 매우 나빠질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너무 빠른 대응보다는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한일 관계에서 이번 판결은 굉장히 그 미칠 여파가 커 보입니다. 법원에서도 계속 이 부분 유사한 그 판결, 그 사건 소송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승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